그때 사실 제가 풀었던 건 뭐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? 제가 막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게 너무 돈도 아깝고, 그게 포함시키면 사실 실제로 상속세가 몇 천만 원이 추가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이제 점심시간인데 제가 1시 미팅이 있어서 나왔습니다. 오늘 1시에 좀 재밌는 미팅이 있어서 신동아 잡지 있잖아요. 거기 유튜브 출연하고 거기 그 화보도 좀 찍고 인터뷰도 하기로 해서 오늘 지금 나왔습니다. 저희 사무실에서 한 30분 걸리네요. 그 동아일보 그 충정로 사옥에 있더라고요. 일찍 출발했고요. 1시 전에는 도착할 것 같아요. 1시 미팅인데 주제는 사실 제 책 나와서 주제로 할 거고요. 일반인들이 좀 증여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들,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야기하기로 했고, 확실히 저는 세무사니까 뭐 대부분 증여 많이 아신다고 저는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많이 드리고, 제가 올해 또 세무조사 많이 하면서 느낀 점이 또 많이 달랐어요. 예를 들어서 계좌이체를 한다고 뭐 바로 세무조사는 안 나오겠지만 대부분의 세무조사는 계좌를 중심으로 하거든요. 그런 부분들, 그리고 현금 인출을 한다고 무조건 뭐 증여가 되진 않지만 조심을 해야 되겠다, 뭐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리고, 그리고 뭐 생활비나 용돈 같은 것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. 생활비 같은 게 참 애매해요. 생활비는 정말로 증여로 가기엔 좀 애매한데 증여로 갈 수가 있어요. 솔직히 말해서 흔한 경우는 아닌데, 어떤 경우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, 제가 작년인가 세무조사 했을 때 좀 난감했던 게, 남편분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. 한 60대 초반인가 돌아가셨는데 와이프분이 보험을 좀 많이 드셨어요. 그러니까 계약은 와이프분이 하고 피보험자는 이제 남편분이었겠죠. 그리고 수익자는 이제 다시 와이프분으로 이렇게 했는데, 그 생활비 남편한테 받으셔서, 그 그냥 회사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남편분한테 받으셔서 그 생활비 좀 아껴서 이제 보험금 좀 넣으셨는데, 그게 이제 사망보험금으로 나왔죠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냐면 불이익을 누가 했는지 좀 봐요. 불이익을, 계약을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실제 불이익을, 그러니까 이 보험금 납입을 누가 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거든요. 그걸 어떻게 하냐, 통장 내역을 볼 수도 있고요. 보험회사 가면 그걸 또 다 뽑아줘요. 누가 어느 통장에서 납입을 했는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. 이 경우에는 남편분 피보험자였지만 납입은 다 아내분이 하셨어요.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는 이 보험금 누가 납입을 했냐 이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아내가 했고, 그럼 어떤 돈으로 했냐 이렇게 된 거죠. 그러면 아내분이 회사를 다니고 뭐 맞벌이는 안 하셨으니까 그냥 생활비 받아서 썼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, 이게 안 돼요. 그래서 이럴 때 생활비가 참 문제가 돼요.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하는 건데, 이게 왜 갑자기 증여가 되는지. 또 근데 또 사망보험금은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그럼 상속 재산으로 넣어야 되는지, 이런 문제가 좀 생겨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생활비가 실제로 상속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를 좀 조심해야 돼요. 그때 사실 제가 풀었던 건 뭐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? 제가 막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게 너무 돈도 아깝고, 그게 포함시키면 사실 실제로 상속세가 몇 천만 원이 추가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엄청 좀 찾아봤더니 10년 전쯤에 아내분이 회사를 운영을 했더라고요. 회사를 실제로도 운영을 했고, 그때 소득이 있었어요. 좀 먼 10년 전이었지만 소득세 신고는 안 하고 수입은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. 소득세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, 이게 또 10년이 넘어버려서 이게 세무서에서 과세할 수는 없었거든요. 너무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하지만, 그 자료를 가지고 이거 아내분도 소득이 있으셨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좀 풀었던 기억이 좀 나요.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, 생활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맞벌이 부부가 아닌데 아내분 명의로 금융자산을 가입을 했거나 부동산에 좀 취득을 한 경우에, 이런 경우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근데 물론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는 괜찮거든요. 증여는 6억까지는 되니까 증여세는 안 나와요. 그런데 이번처럼 상속세 문제가 생기면 상속세의 사전증여재산,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짜 기준으로 10년간 증여한 거를 다시 이렇게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키거든요. 그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, 그래서 이렇게 보험 같은 거 납입할 때 누가 납입을 실제로 했는지도 사실은 좀 중요해요. 보험 가입하실 때도 뭐 이걸 생활비로 했다고 하면 증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, 그러면 해결책은 보험 납입을 남편분이 하시거나 아니면 생활비로 하지 않고 소득으로 이제 납입을 했다는 거 좀 갖춰놓으면 되겠죠. 뭐 이제 어떻게 갖춰놓냐, 이게 또 문제잖아요. 나름대로 또 제 방법이 있습니다. 제 방법은, 법인이 있으시면 배당이나 뭐 근로소득 같은 거 같이 좀 수시로 만들어서 그 재원으로 해서 이제 납입을 했다는 것도 알려주고, 다른 뭐 소득 같은 게 생기면, 아니면 또 미리 10년 전에 증여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
마련해 놓는 게 좋아요. 이런 금융상품도 사실 사소하게 그냥 당연하게 생활비 아껴서 금융상품 가입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, 실제로는 이게 세금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억울하잖아요. 이게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. 그래서 이렇게 좀 생활 속 증여들 같은 거 좀 오늘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인터뷰하러 가고 있습니다. 저도 사실 기대가 좀 많이 되고요. 그래서 이제 상속세 할 때 사실 이런 건들이 많이 나와서 실제로 이제 해보면 이런 것도 증여가 되겠구나 하는 것 저도 이제 많이 배우면서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좀 하는 것 같아요. 인터뷰 잘 다녀오겠습니다.